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극한 알바라고 측은하게 볼지도 모르지만 이들은 꿈을 향해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조성은 기자입니다. 30도가 넘는 서울 명동의 낮. 고양이, 만화 캐릭터 등 인형 탈을 쓰고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춤을 추며 다가가 전단지를 건네다가 잠시 시간을 내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여름철 극한 알바 중 하나로 불리는 인형 탈 아르바이트는 말 그대로 극한 체험이었습니다. 인형 탈을 쓴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셔츠는 물론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아르바이트를 견딜 수 있는 건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음악 하고 싶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고향에서 탈알바를 다른 걸 좀 한 경험이 있어서. 광화문 앞 파수병 복식인 천릭을 입고 저고리까지 3겹을 착용한 홍해찬 씨. 길이 2m가 넘는 장창과 원형 방패를 들고 대나무 갓을 쓴 무사의 얼굴엔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단 20분의 수문장 교대 행사를 위해 약 5시간의 훈련을 받은 만큼 다른 수문장들과의 호흡도 척척 들어맞습니다. 생계적인 부분과 그때 당시에 그런 또 환경들을 재현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배우를 지망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폭염 속에서 청춘들은 값진 꿈을 위해 땀을 흘리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통신비 절감 정책의 핵심인 25% 요금 할인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한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인하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9일까지 받기로 했는데요. 이동통신사들이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지 불확실합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함께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25% 요금 할인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강압적인 수용 요구는 위헌이라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2달째 고수하고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5%포인트 높이면 연간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생겨 5세대 통신 등 미래 동력 투자에 힘을 쏟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를 모았던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 간의 회동마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런 또 정부에서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하시고 한다면 그게 시장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히려 더 강한 규제거나 그러니까 요금 설정이라는 거는 좀 형평성 차원에서도 좀 문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재무적 여파가 너무 크다 보니 통신요금 인하 부담을 정부와 단말기 제조사, 콘텐츠 제공자들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가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에 대한 공식 의견서 제출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편의점 수가 급속히 늘면서 인구당 점포 수가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편의점 수는 34,376개로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25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 1,491명당 한 곳꼴로 편의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인구 2,226명당 한 곳꼴로 편의점이 있는 이웃 일본보다 인구 대비 점포 수가 1.5배가량 많은 겁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이른바 빅5 편의점의 올해 7월까지 신규 출점수는 3,088개로 당분간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국정 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 법안에 고용 영향평가를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 영향평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고용 영향평가의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예산 사업의 평가 대상 확대, 입법 단계 고용 영향평가 도입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고용 영향평가 강화 방안은 8일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권력의 우위에 있는 자가 약자에게 폭언이나 횡포를 일삼는 이른바 갑질 행위가 최근 사회 곳곳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범죄 영역에 속하는 만큼 검찰도 이 같은 행위를 적극 수사할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올해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들의 핵심 키워드는 갑질입니다. 피자 가맹점에 각종 부담을 떠넘긴 오너 일가와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에게 몹쓸 짓을 하려 한 치킨업계 신하, 운전기사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은 제약회사 회장 등 갑의 잇따른 행포에 국민 대다수인 을들은 분노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앞서 언급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일부는 마무리됐고 다른 대상으로 수사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일단 또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의 땅에 대한 수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박찬주 육군대장의 공감병 갑질과 관련해 박 사령관의 부인에 대한 고발장이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데다 만약 박 사령관이 이번 주 군 수뇌부 인사에서 보직을 얻지 못하고 전역하게 되면 사건은 그대로 검찰로 넘어오게 됩니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며 이 같은 사건을 적극 수사할 방침입니다. 신뢰를 잃으며 개혁 1순위로 꼽히는 검찰로서는 갑질 수사가 다시 국민의 성원을 입을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조직 개편이 예고된 검찰은 대표적인 갑질 수사 부서인 공정거래조세 조사부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일 폭염에 열사병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도 문제지만 생계를 위해서 뙤약볕 채소일하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도 우려되는데요.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사업주 의무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세종시 건설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2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감독을 실시하고 작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감독 결과 휴게 장소와 물, 식염 등은 갖췄지만 상당수 근로자들이 알지 못하는 등 관리는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용광로 등 인위적 고열속 작업에만 휴식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올해까지 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무더위에 신체가 노출돼 업무를 하는 농어업인과 건설 노동자는 온열 질환 발생 직업 1, 2위로 꼽힙니다. 또 실외 온열 질환의 40% 가까이가 작업장, 20%가 논밭에서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권고사항인 무더위 휴식 제도를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혀 강제성도 없고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그런 참여를 바라는 정도의 권고 지침이기 때문에 공사기간 단축이나 이게 줄여야 이제 이윤이 남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써가지고 이제 챙기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제 이걸 좀 강제할 수 있는. 실제 일본은 폭염과 관련한 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매우 높고 중국은 법으로 기온에 따른 근로와 휴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지급되지 않은 건설 근로자 사망 공제금 58억 원에 대한 청구 방법 안내가 진행됩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는 퇴직 공제금 수급 요건을 갖추고 사망한 건설 근로자 유족 수급 대상 3,683명에게 청구 가능 사실을 우편으로 알리고 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공제회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직 공제금은 건설 근로자가 사망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유족이 청구해야 하며 공제회는 지난 5년간 3,515명의 유족에 약 6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불필요하게 가입된 웹사이트 탈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8일부터 이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에서 아이핀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에 의한 본인 확인 내역 조회와 웹사이트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더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나 도용이 의심되는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 역시 한 번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집회와 시위 관리에서 의경에게는 보조 업무만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상황에 따라서는 의경만 집회와 시위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집회와 시위 관리는 경찰관 기동대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의경은 치안 업무 보조를 하게 돼 있는데 보조가 아니라 본업을 수행하게 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오늘도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네, 어제 소개한 고소득 알바의 반응이 참 대단했어요. 이 시청자들이 잘 몰랐던 알짜 알바들을 찾아서 소개했다는 의견이 참 많았거든요. 네, 여러분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힘이 나는데요. 늘 지금처럼 이 변함없는 좋은 정보들만 쏙쏙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고소득 알바에 이어서 이를 적게 알면서도 돈을 많이 받는 업종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얼른 소개 부탁드려요. 네, 먼저 이를 알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직업별 업종 수를 알아야 하는데요. 전기, 금융, 제조, 교육 서비스, 출판 등 총 17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 근로자들은 월 평균은 169.4시간 일하고 340만 6천 원을 받는데요. 평균 전체 근로 일수는 20.3일로 시간당 2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이 17개 산업별 월 평균 근로시간과 임금을 발표했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직종들이 있습니다. 자, 석지연 아나운서는 이 중 어떤 직종이 가장 적게 일을 하면서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업이나 금융업일 것 같은데 가장 위에 보이는 직종이 전기, 가스, 중기 및 소도 사업이니까 왠지 이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역시 석지연 아나운서의 예리한 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직종이 적게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임금을 받는 직종으로 뽑혔는데요. 이 업종 종사자의 임금은 무려 633만 2천 원이지만 근로시간은 166시간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이 3만 8,144원이 되는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임금으로 따져도 높다고 느껴지는데 시급으로 따지니까 더 높게 느껴지네요. 이유가 있나요? 네, 바로 이 분야의 높은 연봉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 중에서도 전기, 가스 쪽 공기업들은 다른 공기업보다 이 대우가 더 좋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가스공사의 초봉은 3,987만 원, 한국남부발전 초봉은 3,787만 원, 한국수력원자력의 초봉은 3,740만 원으로 모두 공기업 초봉 순위 10위 안에 들었을 정도입니다. 네, 역시 신의 직장이 포진돼 있는 직종이 시급도 높은 편이네요. 네, 그렇다면 2위는 그 아래에 있는 금융 또 보험업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직종은 월 평균 161.3시간을 일하고 572만 6천 원을 받는데요. 시급으로 따지면 3만 5,499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3위를 차지한 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161.5시간을 일하고 월 471만 4천 원을 받는데 여기에는 9년 연속 전문직 소득 1위를 차지한 변리사를 포함해서 회계사, 법무사와 같은 전문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전문 직종이 포진돼 있으면 연봉이 높다는 건 알았는데 시급도 저렇게 높은 줄은 몰랐네요. 4위로 보이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서비스업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4위의 경우 3위를 차지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근로시간은 같지만 임금은 60여만 원 정도 적은 월 평균 414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25,634원인데요. 물론 전문 직종보다야 못하지만 그래도 꽤 시급을 많이 받는 편이죠. 다음으로는 교육 서비스업인데 월 평균 148시간을 일하니까 다른 곳보다 근무 시간이 적은 편이지만 임금 역시 4위보다는 낮은 364만 6천 원으로 시급으로 계산하면 24,635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도 이 정도면 보수도 높은 편이고 어느 정도 개인 생활도 보장되니 개인적인 여유를 원하는 분이 선호하는 직종이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밑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임금을 적게 받는 업종이 음식, 숙박업일 것 같은데 의외의 순위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식 숙박업의 경우에는 월 평균 170.9시간을 일하고 187만 6천 원을 받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는데요. 시급도 1만 1천 원에 못 미칩니다. 이유를 분석해보니 업종의 특성상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직종이 된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계속 종사자들이 증가하다 보니 음식, 숙박업이 포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최근엔 소비 위축과 중국 관광객의 감소로 매출도 감소하고 있어서 문제는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한 부동산업 및 임대업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부동산 대책까지 발표가 됐으니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은 더 시름이 깊어졌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17개 업종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데요.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퇴근을 하고 점포를 지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기 근무를 하다 보니 시급은 1만 3,728원이 된 셈이죠. 네, 은퇴 후 공인중개사에 도전하는 분들도 많은데 오랜 근무 시간에 대한 고충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시급이 낮더라도 근무 시간이 짧은 직종은 없나요? 있습니다. 이 시급이 17개 업종 중 9위를 차지한 건설업입니다. 월 평균 145.3시간을 일하고 267만 3천 원을 받기 때문에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시급으로 따지면 1만 8,396원을 받는 셈이니 결코 낮은 보수는 아닌데요. 건설업의 특성상 야간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짧고 시급은 높게 받을 수 있는 직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도표로 보니까 원하는 직업을 고를 때 근로시간 또 시급까지 참고하며 선택할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오늘도 좋은 직업 관련 정보를 얻어갑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